반갑습니다. 행운 월드와이드 리더님들, 세상의 중심 가온 패밀리 다이아몬드 김진수 인사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들려드릴 시스템은 너츠앤볼츠라고, 우리가 탱코아에서 성공의 10가지 습관을 바꾸기로 했다면 성공으로 가는 방법, how to, 너츠앤볼츠에 대해서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츠앤볼츠에서 탑리더님께서 주신 메시지에서 1강, 2강, 3강을 제가 오늘 전달을 드릴 건데요. 제가 1강은 사업을 시작하고 꿈을 가꾸고, 2강에서 목표를 세우고 명단을 작성하고, 3강에 이어서 만남과 초대까지 오늘 전달 드리고자 합니다. 너츠앤볼츠는 잘 결합된 나사 모양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누구나 꼭 알고 지속적으로 익혀야 될 12가지 주제를 내가 효율적인 방법으로 계속적으로 네트워크 성장을 위해서 필요한 방법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업 시작하기, 꿈 가꾸기, 목표 세우기, 명단 작성, 만남과 초대, 사업 설명, 지속적 지원, 사업 키우기, 시스템과 사업 보조 자료, 네트워크의 균형, 의사소통 방법, 자세와 자기 이미지에 관해서 12가지에 대한 숙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전달드릴 1강에서 사업 시작하기. 사업을 시작할 때 여러분들 우리는 뭘 준비해야 될까요? 마음가짐과 자세, 그리고 준비할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건 꿈입니다. 우리가 이 사업을 할 때 내가 주도적으로 사업을 진행해야 될 가장 원동력이 되는 힘, 그리고 그걸 꾸준히, 이 사업을 꾸준히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원동력의 힘이 Y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꿈을, 목록을 시각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제가 요즘에 RVD라고 강의를 듣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리얼리제이션 비비드 드림이라고 해서 내가 생생하게 꿈을 꾸면 그걸 실현시킨다,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꿈꾸는 다락방에서 나온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꿈을 마냥 꾸기만 한다면 그거를 빠르게 이루어질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 꿈들을 하나하나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되지? 내가 왜 지금까지 살았던 방향에서 다른 환경 속에서 이것들을 해야 되지라고 했을 때 그 Y를 명확하게 한다면 그 꿈을 시각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20대 때를 생각해보면 시각화를 해서 현실로 만들었던 것들이 한 10가지가 넘더라고요. 세세하게 저는 기록을 좀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하나하나 갖고 싶은 것들을 매일매일 적고 그것들을 상상하고 생각하고 적고, 그랬을 때 나에게 현실로 맞닥뜨린 시간들이 빠르게 온 거를 저는 누구보다 느꼈기 때문에 RVD를 정말로 여러분들께 권장하고 싶고, 중요한 거는 이 Y라는 게 이 사업의 처음부터 끝까지 간다고 보면 됩니다. 우리가 이제 사업을 시작할 때는 모든 게 스탠바이 될 것 같아서 뭔가를 시도를 했는데 문제가 발생이 되지 않겠어요, 그죠? 그게 고객과의 발생도 될 수 있고 나의 성장 변화의 발생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런 발생 중에 멈춰버리면 실패해요. 그런데 내가 다시 백투더 베이직,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는 거죠. 기본으로 돌아가서 내가 왜 이 사업을 해야 되는지 Y를 점검한다면, 내 마음가짐을 다시 점검하고 내 꿈을 다시 점검한다면 기본에서 문제점을 발생됐을 때 그 문제점은 가장 가까운 곳에서 생기거든요.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고, 그 문제점을 해결함으로 인해서 실패가 아니라, 멈추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 단계 성장하면서 작은 성장과 성장을 쌓아서 우리가 정말 소위 말하는 성공의 길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저도 시각화를 매일 하고 있고 2020 올해 마지막까지, 그리고 2021년도까지 꿈을 시각화를 했습니다. 그 중에는 목표도 있겠죠. 그래서 RVD를 여러분들께 권장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엔 확신이에요. 근데 제가 이 제품이 너무 좋고 이 제품을 쓰고 싶다는 거는 누구의 어떤 공유에 의해서 저는 쓰게 됐어요. 그래서 제품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의 변화를 느끼면서, 제품력을 느끼면서 확신이 생기긴 했지만, 내가 이 사업을 스탠바이 해야 되겠다라는 거는 나만의 확신인 것 같아요. 그건 어디서 오느냐? 저는 여기 5년 7개월 차까지 걸어오면서 시스템에서 그거를 발견했습니다. 상위 스폰서님께서 늘 열정이 있고 늘 동기부여를 저에게 주셨을 때 나는 그분처럼 되고 싶었고 그분처럼 하고 싶었지만, 제가 이제 우리 파트너님들께도 얘기를 하지만 I see no, 내가 알고
본 것이 다가 아니라 I feel know라고 얘기를 드려요. 내가 알고 느껴야 되는 거예요. 그 느낌을 그 삘이 꽂혀야지만 내가 확신이 서고 결단을 내릴 수가 있는데 그 삘을 꽂히기 위해서 저는 시스템에 접속을 계속적으로 했습니다. 그 시스템에서 강의를 듣는 강사님을 통해서 그리고 지금 시작하는 사업의 초보 사업자님을 통해서 그리고 상위 스폰서님의 어떤 소통을 통해서 제가 그 삘을 계속적으로 찾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회사가 주는, 제품이 주는, 시스템이 주는, 그래서 그렇게 I feel no, 삘을 느껴서 확신을 하게 되니까 내 스스로가 결단을 내려지게 되더라고요. 결단이라 하는 거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는 어떤 직업, 환경을 이제 다른 방법으로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 스스로가 결단을 내리는 데는 확신이 분명히 있어줘야 됩니다. 결단은 시간과 노력에 의해서 확보가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결단을 하면 누가 바뀌느냐? 내가 변화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변화와 대가는 나로부터의 사업이기 때문에 내가 변화가 되고 내가 대가 지불을 할 수 있는 스탠바이가 된다고 봐요. 변화라고 하는 게 누군가가 변화를 해야 됩니다. 누군가의 시스템이 들어와야 됩니다. 누군가의 권유 속에서가 아니라 내가 느끼고 내가 확신 있고 내가 결단을 했기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의 김진수가 아닌 다른 성장을 할 수 있는 그 변화를 빠르게 해줄 수 있었던 게 저는 시스템이었어요. 그 중에서 행운 월드와이드의 시스템이 저에게 변화를 빠르게 시켜줬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변화를 준비하려고 하니까 나는 대가 지불이라는 것을 치러야 되겠죠. 우리 비즈니스는 기본적으로 자본이 들진 않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쉽게 포기할 수 있고 그 누군가는 그렇기 때문에 시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변화를 하고 간절함을 갖고 있다 보니까 그 어떤 대가 지불도 줄 수 있었어요. 제가 여기까지 걸어오면서도 많은 대가 지불이 있었겠죠. 그리고 많은 변화가 있었고 성장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 대가 지불 중에 하나는 저는 누구도 다 알다시피 새아이 엄마입니다. 그죠? 제가 대가 지불을 하려고 하니까 아이들의 케어, 엄마의 노릇, 그리고 아내의 노릇, 그리고 며느리의 노릇들이 어떤 부재가 있었던 게 있었어요.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하지 않아야 되고 잠시 멈춰야 됐고 그것들을 통해서 내가 해야 되는 것들을 내가 중요시해야 됐던 것들을 먼저 시작하기 시작했어요. 그 어떤 부분에서 오로지 루비셀을 위한 앞으로 좀 비즈니스의 비전을 위해서 내가 치렀던 대가 지불이 기브 앤 테이크로 돌아오고 있는 과정입니다. 저는. 다른 사람들은 얘기를 해요. 대가 지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얘기했을 때 당신의 시간과 노력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게 있죠. 1만 시간의 법칙이 그냥 맹목적으로 시스템이 들어오고 행동하고 맹목적인 어떤 습관이 아니고 그런 시간 투자가 아니라 내가 의식적으로 꾸준히 성장하고 꾸준히 개발했을 때 그 의식이 내가 무의식으로 올 때까지 그렇게 되기까지의 시스템을 접속하면서 내가 정말로 많은 대가 지불을 해야지만 우리의 멋진 비즈니스, 내가 소위 말하는 인쇄 수입, 권리 수입을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여러분 이렇게 마음의 자세가 되었다면 이제 준비를 해야 되죠. 사업을 향해서 우리가 가야 될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초기에 이제 유의할 사항들인데 잠깐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사업을 딱 시작했을 때 흔히 이 사업 어때? 저 사업 어때? 하고 모르는 사람에게 이걸 묻기 시작해요. 그죠? 앞으로 좀 루비셀을 사업하고 있는 스폰서에게 물어야 될 질문들을 이 사업의 비즈니스 혹은 네트워크의 비즈니스를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질문하는 거. 그래서 잘 모르는 사람에게 묻지 않기. 내가 확신 있고 내가 결단 내렸으면 내가 준비하고 내가 뭐든지 실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기 방식으로 사업하지 않기. 흔히 마이 웨이라고 합니다. 전 이 사업에서 빠르게 변화될 수 있었던 것. 내가 과거의 김진수가 아닌 현재의 그냥 나의 김진수를 포맷시켰어요. 그리고 나는 누비셀에서의 처음의 마음으로 백지화시켰기 때문에 시스템에서 주는 어떤 메시지나 어떤 도움들을 저는 빠르게 습했고 그걸 빠르게 변화시켰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만의 마이웨이를 하지 않기. 그리고 전화로 사업 설명하는 거. 그거 초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인데 그런 걸 하지 않고 동창회나 개모임 등에 가서 전하지 않기.
그리고 상대방의 동의 없이 무작정 우리는 사업 설명을 하고 초대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 거를 하지 않고 후원보다 미팅이 우선이어야 된다. 후원이라는 거는 나가서 우리가 필드를 뛰는 거를 흔히 후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시스템에 들어와서 나의 성장이 되어야지만 멋지게 후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시스템, 미팅이 우선이 돼야 된다. 자신보다 나은 건강한 꿈과 비전이 있는 사람을 후원합시다. 그리고 사업가다운 용모와 복장 갖추기. 외적 자세, 내적 자세가 있지만 내적 자세는 지금도 저는 많이 배우고 익히고 내적으로 지금 많이 공부를 하고 있지만 외적으로는 누군가에게 이미지를 전달할 때 우리가 빠르게 변화할 수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사업가다운 멋진 비즈니스를 알릴, 퀄리티를 알릴 수 있는 용모를 갖추시길 바라고 주변의 부정적인 이야기를 듣지 않기. 내 삶의 주인공은 내가 돼야 되고 내가 결단했고 내가 확신 있게 이 비즈니스를 선택했다면 나 자신을 믿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부를 후원했다면 부부 중심으로 전달을 했으면 좋겠다. 이게 사업 초기에 유의할 사항들입니다. 꿈 가꾸기, 드림빌딩, 서두에 제가 Y라고 얘기를 드렸죠. 이 사업을 시작하고 스탠바이를 했을 때 문제가 발생될 때 백투더 베이지를 갈 수 있는 가장 원동력 있고 지속적인 힘이 Y입니다. 그럼 꿈 가꾸기는 어떻게 하느냐? 드림빌딩입니다. 우리가 어떤 꿈이라고 하는 게 실질적으로 이제 다시 꿈을 설정해 보세요 할 때 힘들더라고요. 제가 꿈 많은 소녀에서 현실에 안주하면서 살고 있는 김진수라는 사람이 새아이 엄마가 되니까 꿈이라고는 없어졌고 그냥 내가 아이를 키우면서 케어하면서 그냥 이렇게 살다가 나는 가는구나 생각을 누구나 하게 돼 있어요. 그런 나에게 꿈을 계속적으로 가꿀 수 있는, 그래서 드림빌딩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까지도 저는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나의 욕구와 나의 꿈, 그리고 명확한 목표 설정을 가지고 꿈을 가꾸세요. 꿈이라고 해서 막연한 게 아니라 내가 앞으로 좀 누비셀에서의 어떤 목표, 그것도 꿈 가꾸기의 하나입니다. 그리고 내가 우리 가족을 위해서 이 아프로존 루비셀의 수단으로 이 수입 구조를 어떻게 실행할 건지 그런 것들을 계획하고 그러면서 스스로 매일매일 나와의 믿음, 빌리빙을 하셔야 되고 그렇게 꿈 가꾸기를 했으면 우리는 뭘 해야 되죠? 생각만 하지 말고 행동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실행, 액션을 취해야 됩니다. 세 번째, 목표 세우기입니다. 목표는 우리가 행동을 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일이에요. 우리가 아침에 뭔가 일이 있어야지 눈에 뜨는 거죠. 기차는 정시에 출발하고 정시에 어딘가를 가야 되기 때문에 움직임이 있어요. 그래서 목표가 있어야 우리가 행동을 하게 돼요. 출근길에 교통수단을 선택하는 것도 우리가 출근이라는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 교통수단을 이용하고 우리가 그 매일매일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는 그 틀을 정하게 되는 거예요. 목표가 하는 일은 그렇습니다. 아이들의 식사 그리고 가정을 위해서 우리가 저녁밥을 먹고 싶다. 그런 목표가 있다면 주부는 식사 메뉴를 정하는 것부터가 실행이 되겠죠. 그래서 목표는 내가 행동할 수 있는 가장 근본이 된다고 보면 됩니다. 목표의 요건입니다. 목표는 크게 세웁니다. 그런데 제가 목표는 크게 세우되 크게 세운 목표, 정상을 생각하지 말라고 합니다. 산을 오를 때 오르기 전부터 우리는 저기 정상을 생각을 하죠. 그러면 정상에 가기 위해서 정상을 바라보면 너무 막연해서 시도조차 하지 못하게 돼 있어요. 목표는 크게 세우나 정상을 생각하지 말고 그 길을 꾸준히 따라가다 보면 어느새 그 목표에 가깝게 가 있어요. 육상 빌딩을 걸어가게 될 때 계단으로 걸어간다면 육상 빌딩을 언제 갈까? 가기도 전에 우리는 힘이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육상 빌딩을 가는 게 목표지만 그걸 생각하지 말고 계단 하나를 매일같이 일관성 있게 오르다 보면은 어느새 우리는 크게 세운 목표에 도달하게 된다고 생각이 해서 저는 목표는 크게 세우되 목표의 큰 거를 생각하며 움직이지 말라고 얘기를 드려요. 그리고 장기적인 목표를 가지는 게 중요합니다. 아프로존 루비셀에서 직급을 파트너님들이 얘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실버는 골드를 바라보고 골드는 에메랄드를 바라보고 에메랄드는 다이아몬드, 크게는 우리가 블루 다이아몬드를 향해서 지금까지 나아가고 있지만 내가 에메랄드가 목표가 되면 에메랄드에 와서 잠시 멈추게 되고 나의 꿈이 거기서 스톱이 돼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계획,
날짜 정확히 짚어서 나의 직급에 관한 목표를 세울 때, 그리고 내가 그 직급에 도달했을 때 어떤 나의 궁극적인 삶의 혜택도 같이 날짜를 기재하면서 정확하게 명시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세 번째, 구체적이고 간절한 목표를 가진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목표는 달라지겠죠. 어제의 일이 오늘 달라지고 오늘의 일이 내일 아닌 것처럼 우리는 매일매일 내용이 다른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목표는 매일매일 점검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매일매일 목표에 매일매일 액션, 플랜을 가지는 게 요건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목표 요건을 세 가지를 한 번 더 점검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목표를 이루기 위한 행동 원칙입니다. 시스템대로 한다. 여러분들은 성공을 하기 위해서 시스템을 가져야 되죠. 저는 직업이 단 2가지라고만 앞전 유튜브 강의 때 얘기 드렸지만 저는 직장인 생활과 자영업을 했습니다. 근데 95%의 돈을 단 5%의 사람이 가져가는 거는 시스템 속에서 사업을 하는 사업가들이더라고요. 그리고 투자자들, 그리고 재능, 내가 재능이 있는 가들. 그래서 제가 시스템대로 한다. 행운 월드와이드에 정말 성공자가 만들어 놓은 시스템이 있습니다. 우리는. 제가 지금부터 성공을 하기 위해서 시스템을 만들려고 하면 그것부터가 10년이 걸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성공자들이 만들어 놓은, 이미 성공된 자들이 만들어 놓은 행운 월드와이드의 시스템 그대로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리고 상담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 우리는 학습을 하고요. 행동을 하고, 그리고 피드백을 합니다. 그래서 뭘 해야 되냐? 다시 수정을 해서 다시 학습을 하고 행동을 하고 피드백, 다시 수정을 해야 돼요. 이게 상위 스폰서가 지금까지 하는 비즈니스, 루비셀에서는 경험이 많죠. 그리고 내가 가는 길을 무조건 걸어온 길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 행동들이 맞는지 옳은지 그른지를 한 번 더 소통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제가 여기까지 오면서 제일 잘한 행동 중에 하나는 소통입니다. 성장과 성공으로 빠르게 안내하는 거는 스폰서와 소통하는 것. 그렇게 소통하면서 그거를 그냥 맹목적인 소통이 아니라 의식을 갖고 소통을 해서 다시 수정을 하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렇게 세 번째, 어떻게 해야 될까요? 꾸준히 해야 됩니다. 내가 그 모든 단계들이 내 몸에 습입될 때까지 일관성 있는 게 가장 중요해요. 내가 내 느낌대로 사업을 하고 내 감정대로 사업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앞으로 전 1인 기업가로서 내 느낌, 내 오늘 기분대로가 아니라 오너의 마인드로 꾸준히 이것들을 반복하다 보면 목표를 이룰 수 있고 그런 원칙들이 생기면서 우리는 성장과 성공으로 빠르게 안내가 될 것 같습니다. 사업 초기의 목표, 이제 초기 사업자들은 목표를 세우셔야 되는데 이걸 바탕으로 하면 가장 좋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 지금부터는 기존에 썼던 제품을 브랜드를 체인지하는 걸 목표입니다. 그래서 전 제품을 내가 이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쉐어, 공유를 해야 되는 거죠. 두 번째, 사업 툴을 구축하는 거예요. 나만의 사업 설명. 내가 결국 이 사업은 1인 기업가 오너의 마인드이기 때문에 내가 이 사업을 한다고 생각을 가지셔야 됩니다. 상위 스폰서들은 내가 가는 길을 빠르게 피드백해서 소통을 해서 그것들을 수정해 줄 수 있는 굉장히 좋은 틀을 제공해 준다 보면 되지만 나만의 사업 설명, 그래서 마이 스토리를 넣어서 이 툴을 구축하는 게 초기 사업자들이 목표를 가지셨으면 좋겠고요. 세 번째는 미팅 참석 등 시스템의 조인을 하셔야 돼요. 내가 아직 모르지 않습니까? 그죠? 저는 아직도 목이 마릅니다. 네트워크 비즈니스를 하다 보니까 이게 그냥 재미있어서 시작했던 이 비즈니스가 정말로 멋진 비즈니스고 후생 사업이고 나의 인생을 바꿀 수 있고 100년 대계에서 내가 멋지게 이룰 수 있지만 자녀에게도 상속될 수 있는 그런 빅 비즈니스라는 거를 지금 내가 느끼고 있으면서 5년쯤 되니까 이제 조금 한 30%의 네트워크의 어떤 묘미, 그 느낌을 맛보고 있습니다. 항상 시스템에 조인을 하셔야 되고 초기 사업자들은 반드시 시스템을 제일 1순위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네 번째입니다. 3개월 내에 목표를 달성해야 돼요. 지금 이렇게 비즈니스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뭘까요? 그게 Y가 돼서는 안 되지만 그 중에 하나는 경제적인 자유를 얻고 싶은 거죠. 그래서 목표라고 하는 거는 내가 성장하면서 성과를 낼 수 있는 전 제품을 애용을 하고요. 그 애용 중에서 소비자들, 내가 애용하면서 후기를 남길 수 있고 후기를 통해서 소비자를 구축할 수 있겠죠. 나만의 사업 플랜을 구축하면서 결국에는 내가 스스로 홈미팅, 그
파트너들, 소비자들을 통해서 우물 깊이를 파는 홈미팅 주최까지가 사업 초기 목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5번째는 사업 설명과 OM의 초대하기입니다. 매일 성실히 내가 스스로 탱크화를 실행을 하고 내 모든 습관들을 우리가 나쁜 습관 있죠? 가지고 있잖아요. 나만이 알고 있는. 근데 성공을 한 이미 성공자들은 이 탱크화를 매일매일 실행하고 있답니다. 성공을 가기 위한 매일매일 습관을 열심히 성실히 바꾸면서 초기 목표를 세우시기 바라겠습니다. 목표에 대한 핀의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결국에는 복제 시스템입니다. 어디서 복제를 할까요? 스폰서에게 복제를 하는 게 아니라 스폰서와 함께 시스템에서 제대로 완벽히 복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배웁니까? 내가 배웁니다. 내가 배워. 내가 배우고 결국에 내가 배운 모든 것들을 내가 행동하고 내가 경험을 통해서 내가 능력이 돼서 나의 파트너들에게 내가 가르칠 수 있는 능력까지. 그래서 소위 시스템 접속은 내가 가르칠 수 있고 내가 파트너들에게 말할 수 있을 때까지 무조건 접속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결국 이 사업은 내 파트너가 그의 파트너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가르치는 사업입니다. 그렇게 복제가 정확히 되려면 틀이 필요합니다. 시스템에서 명확하게 틀을 만들어 주셨죠. 그 틀 속에서 변형 없는 복제가 빠르게 이루어집니다. 여러분들이 골드, 에메랄드라고 한다면 지금 단계는 내가 배우고 내가 경험하고 내가 필드를 뛰고 내가 이렇게 소비자들이나 사업자들을 한 번 더 만들어보고 육성하면서 그 모든 경험들을 통해서 내가 소통해주고 가르치는 단계라 보면 되고요. 다이아몬드 이상으로는 그런 파트너들이 가르칠 수 있도록 또 그의 파트너가 가르칠 수 있도록 홈미팅 주최를 하는 게 핀의 의미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쉽습니다. 시스템 접속만 하면 가능한 일입니다. 목표를 세웠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네임 빌딩, 명단 작성입니다. 이 우리가 63 빌딩을 설계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기초입니다. 우리가 왜 붕괴가 되겠어요? 부실공사죠. 우리가 가장 필요한 기초 단계 영양분이 네임 빌딩, 명단 작성입니다. 언제까지 해야 될까요? 지금도 해야 됩니다. 꾸준히 해야 우리의 명단이 넓을수록 우리는 양분을 많이 그 토대를 통해서 단단한 빌딩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네트워크 사업의 확률 사업입니다. 한 사람의 전달 가치보다 100사람의 전달 가치가 확률적으로 네트워크 비즈니스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죠. 그리고 명단은 유일한 나의 자본입니다. 내가 63 빌딩을 설계할 때 그 기본 양분, 자본이에요. 많은 명단이 필요하고요. 그러면 많은 자본이 있다는 거죠. 그렇게 사업을 가능케 하는 궁극적인 힘이 명단 작성입니다. 계획과 행동이 나오게 되는 가장 필요한 단계입니다. 그래서 명단은 언제까지 지속적으로 나와야 되고 골드님들이 혹시 계신다면 찍분 말을 했던 노트를 하나 만들어 주세요. 그래서 명단은 찍분 말을 했지만 가치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고객들은 다시 백투더 베이지 해서 다시 그분들에게 다시 전달을 해보면서 명단은 계속적으로 추가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중요한 얘기예요. 명단 작성의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명단은 반드시 시각화해야 됩니다. 종이에 적어요. 근데 혼자 적기는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상위 스폰서님과 함께 적어야 됩니다. 명단 작성을 할 때 가장 기본은 내 생각을 빼야 돼요. 나는 이럴 것이다. 저 사람은 저럴 것이다. 이런 어떤 나의 생각을 빼버린 상태에서 포맷시킨 상태에서 100명의 명단을 적습니다. 그리고 카테고리별로 분류를 합니다. 피부에 좋은 사람, 돈에 욕심 있는 사람, 나의 친인척 이런 카테고리별로 분류를 한다면 내가 다시 점검을 할 때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우선순위 20명에서 30명을 적는 게 좋고요. 세 번째, 가능한 많은 명단. 많은 명단이 작성이 되면 나에게 많은 자본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명단을 어떻게 나의 생각을 빼고 핸드폰을 보면요. 다 있습니다. 내가 저장된 사람만 해도 400명이 되더라고요. 나의 생각을 넣어버리면 한 명도 적지 못합니다. 그래서 상위 스폰서님과 함께 명단을 많이 적어 놓는 게 중요하고요. 네 번째, 미리 판단하지 않는다. 나의 생각으로 미리 판단해서 그 명단을 빼버리지 마세요. 저는 상위 스폰서님인 강경화 트리플 다이아몬드님의 지인이 아닙니다. 그리고 저는 상위 스폰서가 지금 골드로 계십니다. 그런 제가 다이아몬드에 와 있는 이유,
미리 판단하지 않는 그분의 명확한 사업 툴을 넣으신 거죠, 나에게. 그래서 내가 저 사람이 사업할 거다, 아니다. 제품을 쓸 거다, 아니다. 그런 판단은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5번째, 명단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나는 쇼더 플랜을 하겠다. 그런 생각으로 적으면 좋겠습니다. 6번째는 항상 새롭게 명단이 추가돼야 됩니다. 왜요? 우리는 늘 알리고 가치를 전달하지 제품을 파는 사람이 아닙니다. 식당에 가서 우연히 가치를 알릴 수 있을 거고요. 커피숍에서 우연히 가치를 알릴 수 있을 거고,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는 쇼더 플랜을 할 수 있는데, 이렇게 가치를 알린 사람들도 명단으로 기록을 해두면 우리가 다시 재검토를 해서 그 명단으로 우리에게 사업자의 그 길을, 소비자의 길을 열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명단 우선순위입니다. 명단은 기회를 찾는 사람을 찾는 겁니다. 기회는 내가 갖고 있으므로 나를 찾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5만원권을 나눠줄 사람이 아니고 5만원과도 비교가 안 될 기회와 가치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우선순위는 기회를 찾는 사람 위주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2번째는 추가 소득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제 같은 경우는 누구도 알다시피 의류사업을 13년 했고요. 저는 그 속에 제 꿈이 있었습니다. 감히 그 샵에서 밖을 나온다는 것은 상상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제가 왜 이 비즈니스를 통해서 이렇게 성장을 하고 있고 제가 해왔던 잡을 다 결단할 수 있었냐. 저는 추가 소득이 필요했습니다. 근데 그거를 그분이 결정을 하고 그분이 생각해서 저 사람은 절대 안 될 거야 했다면 이 자리에 제가 없었겠죠. 저는 플랜 B를 생각했습니다. 새아이를 어떻게 하면 의식주보다 플러스 알파, 돈이 더 드는 것들을 내가 해결할 수 있을까? 궁극적으로 필요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상위 스폰서와 함께 우선순위를 정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3번째, 신뢰가 있는 사람. 그리고 4번째, 자녀와 부모에게 욕구가 강한 사람. 저는 가족애가 강합니다. 가족애가 강하고 저는 좀 한다면 해야 되는 성격이에요. 근데 저를 모르는 사람은 그냥 곱게 자란 줄 알지만 저는 잡초같이 자랐거든요. 막내로 자라왔고 내 환경은 그렇게 부유한 환경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나의 그 욕구가 강한 사람을 누가 캐치했을까요? 상위 스폰서님이 캐치를 하고 그걸 이끌어 주셨죠. 그래서 욕구가 강한 사람일수록 이 비즈니스를 잘할 수 있다. 5번째는 작은 성취를 경험한 사람. 이것도 전해요. 하나하나 내가 말한 대로 이루어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험을 토대로 한 사람은 나의 자애가 강하고 자존감이 높아요. 내가 한다면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된다가 아니고 됐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험을 한 사람들이 좋겠죠. 그리고 6번째, 평소에 시간 관리 잘하는 사람. 요건 제가 아니긴 한데요. 저는 자유영혼이기도 하고 굉장히 자유로운 사람이에요. 이런 나도 시간 관리를 잘하는 사람으로 교육 속에서 그렇게 다져지고 있지만 평소에 시간 관리를 잘한다는 것은 평소에 나의 하루를 잘 짜서 소비를 그리고 나의 시간을 헛되지 않게 보내는 사람이겠죠. 그런 사람에게 우리가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 7번째, 피부와 외모에 관심이 많은 사람. 이거 저였습니다. 애 3명 놓고 얼굴이 진짜 많이 무너졌었어요. 그런데 이런 나에게 루비셀이 왔고 플랜 B로 제가 생각하진 않았지만 시스템에서 그리고 그분과의 소통 속에서 제가 젖어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8번째, 안전하고 좋은 제품을 찾는 사람. 요즘에는 어떻게 너무도 현명한 소비를 하고 계시죠? 우리는 경피독이 경구독보다 위험한 걸 압니다. 이미 20대에 그리고 30대의 엄마들은 이걸 알고 있어요. 왜? 현 시대가 아토피를 통해서 너무도 많이 괴로워하는 자녀들을 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좋은 제품과 안전한 그리고 요즘에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성분을 검색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현명하게 소비를 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우선순위를 정하면 좋겠다. 9번째, 우리는 기회가 열려 있어요. 누구나 소비자가 될 수 있습니다. 왜? 왜 그럴까요?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쓰는 소비의 문화인 화장품 그리고 독보적인 아이템. 그래서 지금까지 쓰고 있는 이 소비를 브랜드를 체인지 시킬 수 있고 우리의 소비자는 누구나 쓸 수 있는 소비의 문화, 화장품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선순위를 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명단을 작성할 때 문제점이 생기겠죠. 그런 걸 극복할 수 있는 3가지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신은 누군가로부터 사업 설명을 듣기 전에 스스로 이 사업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었나요?
저를 한번 돌아봤을 때 저는 절대 이 사업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피부에 고민이 있었기 때문에 그 전달한 사람에게 계속적인 소통을 통했죠. 그래서 그 사람이 사업 설명을 듣고 관심이 있는지 여부를 그때 판단하지 마세요. 그거를 너무도 크게 문제점으로 상기시키지 않았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았겠어요, 그죠? 두 번째, 어떤 사람이 당신의 이름을 명단에 올렸을 경우 그 사람은 당신을 몇 번째 프로스펙터로 선택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당신이 다른 사람에게 이 명단이 올라왔어요. 그랬을 때 우리가 사업을 하겠다, 뭔가 선택을 하겠다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은 문제시되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세 번째, 명단에 당신의 이름을 올렸을 때, 그걸 가정했을 때 당신으로 하여금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가 이거를 내 이름을 올렸다 쳤을 때 내가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지 못하도록 만든 이유는 주변인 것 같아요. 주변. 근데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잘하고 있던 우리 사업을 만다고 다른 거를 도전해서 왜 일을 벌려서 또 그것들을 행하기 위해서 가족을 그리고 가정을 어찌 보면 팽개친다고 볼 수도 있겠죠. 이 집중하는 시간이 그렇게 못하도록 만든 이유, 그거는 다 같이 생기지만 그거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내가 젖어들면서 그 Y를 가족들과 충분히 소통을 하면서 저는 그것들을 많이 극복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세 가지의 어떤 문제점은 큰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서서히 우리가 극복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맥도날드에서 숫자를 배울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미국 내 패스트푸드 1위 업체가 맥도날드예요. 그런데 이 맥도날드가 10명 중에 8명은 맥도날드를 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단 2명만 찾는데요. 잘 들여다보세요. 80%의 다른 곳으로 단 20%만이 고객이 된답니다. 미국 인구가 3억이고 3억의 20%는 6천만 명인데 그 1,000,000명이 맥도날드의 고객이라는 결론입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에서 성공하려면 가능한 한 많은 명단에 많은 사람을 올려야 된다. 10명 중에 단 2명만 찾아도 우리는 성공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숫자에서 배울 수 있습니다. 요거를 명심하셨으면 좋겠고, 명단은 계속적으로 확장이 돼야 돼요. 근데 이 명단이라고 하는 게 누구나 갖고 있는 세 개의 서클이 있어요. 어떤 서클일까 봤을 때 가장 중심인 서클은 가족, 친척, 친구, 직장 동료를 가장 메인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플레이는 뭐예요? 얼굴 정도만 아는 사람, 그리고 나머지는 한 번도 만나지 못한 사람. 이렇게 명단을 확장시켜야 돼요. 첫 번째는 가능한 많은 명단을 올려야 됩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서클에 가능하겠죠. 그래서 내가 명단을 확장시켜야 된다. 계속적으로. 두 번째는 새로운 명단을 추가해야 됩니다. 이게 뭐에 속할까요? 세 번째 연두색 서클이에요. 한 번도 만나지 못한 사람. 심지어는 식당을 갔을 때, 계산을 했을 때 나는 명함을 알리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이 비즈니스를 알려야 되는 거죠. 내가 이 비즈니스를 파는 게 아니라 이 비즈니스를 먼저 알리기 시작해요. 계산하면 제가 일단 갑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일은 하는데 오늘 제가 바쁘니까 다음에 한번 체험해 드리겠습니다 하면 오케이 합니다. 그럼 저는 그게 명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명단 추가를 늘 지속적으로 하셨으면 좋겠다. 어렵지가 않습니다. 나의 생각을 빼고 행동을 하면 됩니다. 만남을 중요하게 여기면 명단은 계속 늘려나갈 수 있습니다. 만나는 사람의 수만큼 기회는 옵니다. 기회가 오면 성장이 되고 성장이 되면 성공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명단 확장을 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에 현 시대에서 우리가 2020년도 초부터 지금 이제 2020년도 이제 11월 달 이제 마무리 시점이 됐는데요. 2020에 떠오른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뭘 생각을 할까요? 이제 다음에 우리가 2020년을 떠오른다고 했을 때는 시대의 급변화, 누구도 막을 수 없는 현 시대, 뭘까요? 코로나죠. 코로나를 통해서 지금 시대를 완전히 탈바꿈했었어요. 그전에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그냥 오프라인을 통해서만 우리가 구전으로 알리고 사람 접촉을 통해서 알렸다고 명단을 확장시켰다고 치면 지금은 코로나를 통해서 비대면 사업이 시작되었죠. 근데 우리만 그럴까요? 전 세계의 인구들이 지금은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급격한 변화가 시작되었는데요. 이 변화, 온라인에서도 명단은 확장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 아날로그 방식이 뭐였을까요? 전단지 돌리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뭘까요? 스마트한 시대에 와 있어요. 명함을 온라인에서 뿌려야 됩니다. 명함을 온라인에서 뿌린다고 해서 우리에게 돈을 달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전단지는 내가 열심히 만들어서 가까운 사람부터 돌려야 되지만 전 세계적으로 전단지 돌릴 수 없죠. 이제는 우리는 스마트한 시대에 살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전 세계에 명함을 뿌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명함 뿌리기, SNS를 개정해서 활성화를 시키는 거예요. 어떻게? 요즘에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통해서 우리는 네트워크 비즈니스예요. 국내 비즈니스가 아닙니다. 전 세계인들이 앞으로전 루비셀 비전을 통해서 나의 파트너들은 전 세계인들이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내 명함 뿌리기, 꼭 해야 될 거 SNS 계정 활성화입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렇게 통해서 우리가 좋아요나 뭐 이렇게 기브앤테이크를 늘리다 보면은 당신이 온라인에서 20명이나 25번을 봐야지 그 사람은 신뢰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대면으로 하면은 신뢰가 빨리 형성되지만 비대면으로는 나를 모르기 때문에 내가 그들에게 좋아요, 기브앤테이크를 늘 하다 보면 그들이 나에게 신뢰가 생겨서 제품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항상 우리는 상대방을 보셔야 됩니다. 나의 비즈니스지만 상대가 원하는 것을 줘야 됩니다. 상대는 뭘 원할까요? 제품 파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제품의 가치를 통해서 제품을 체인지할 수 있게 우리는 해야 돼요. 그래서 지속적인 나만의 솔루션, 해결책을 제공해 줘야 됩니다. 지속적으로. 고민 있는 것들, 소비자가 고민되는 어떤 해결책들을 내가 지속적으로 제공을 온라인에서 하셔야 명단이 확장이 됩니다. 네 번째는 나만의 가진 유니크한 루비셀을 만드는 거예요. 루비셀 사업자는 이제 저만 있는 게 아니죠. 전 세계인들, 유럽인들도 뿌리기 시작해요. 근데 왜 나에게 쓸까? 나에게 나만의 브랜드, 나만의 이미지를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루비셀은요, 제품력으로 소비는 되지만요, 제일 중요한 건요, 상대가 끌리기 때문에 소비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루비셀 제품을 좋은 건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의 감정과 감성을 이끌어서 내가 매력적인 사람, 그리고 내가 브랜드가 되는 그런 이미지를 구축한다면 멋지게 루비셀 사업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늘 창조해내야 됩니다. 늘 새롭게 고여있는 물이 아닌 새로운 나를 만들어줘야 돼요. 어떻게? 내가 잘하는 걸로 온라인에서 너무도 많이 루비셀로 루비셀 제품만 올렸다 하면 재미없죠. 상대는 그걸 원하지 않습니다. 상대는 내가 새아이 엄마로서 힘든 거, 워킹맘으로서 힘든 거, 그렇지만 열심히 사는 거, 뭐 그런 것들로 우리가 공감대가 형성이 돼서 나에게 좋아요를 누릴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내가 잘하고 있는 거, 상대방이 공감할 수 있는 것들을 조금 테크닉적으로 건드려서 그것들을 계속적으로 우리가 창조해내야 됩니다. 절대 고여서는 안 됩니다. 여섯 번째, 가르치고 열의, 그리고 열정. 근데 그거는 온라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만나서 어떤 목소리를 듣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인스타그램이나 사진을 통해서 우리가 그걸 불러 넣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상위 스폰서님과 그리고 우리 온라인 유튜브 강의를 들으면서 늘 배우면 좋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일곱 번째는 분야별 타겟 마케팅입니다. 해시태그 너무 좋죠. 요즘에는 안 되는 게 없어요. 내가 몰랐을 뿐이지만 세상은 손가락 하나로 열 수 있더라고요. 그 단추 해시태그입니다. 페이북 그룹. 그래서 타겟 마케팅이 중요합니다. 어떤 타겟 마케팅? 그냥 루비셀입니다. 인체줄기세포 배양액입니다. 그런 건 소비자들이 모릅니다. 피부가 보습이 안 돼요. 여드름 피부도 고민이 있습니다. 얼굴 턱선이 고민입니다. 팔자가 꺼지는데 어떻게 할까요? 어떤 타겟들, 그리고 모발이 빠지는 게 고민이다. 얼굴 라인, 콧대, 눈이 꺼지는 게 고민이다. 어떤 그런 타겟으로 이용해서 분야별로 우리가 마케팅을 펼치면 명단이 확장이 됩니다. 어디서? 온라인에서. 그래서 우리는 지금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탑리더님이 늘 말씀해 주시죠. 비행기의 날개와도 같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같이 병행을 이룰 때 우리는 명단이 확장되면서 우리의 자본, 그쵸? 명단은 자본이니 자본을 많이 형성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이제 만남과 초대입니다. 만남과 초대는요, 브릿지 역할이에요. 우리가 만남을 통해서 미팅으로 갈 수 있는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명단이 확장이 되었어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서.
그러면 이제 만남과 초대를 해서 그 사람들을 어떻게 세미나 홈미팅으로부터 브릿지할 수 있는 역할, 그게 제일 중요한 만남과 초대입니다. 온라인에서 그렇게 명단 확장을 했습니다. 그렇게 명단 확장을 해서 만남과 초대를 해야 됩니다. 누가 해야 될까요? 스폰서님이 사업가인가요? 스폰서님이 기업가인가요? 아닙니다. 1인 기업가는 납니다. 내가 이 비즈니스 오너, 내가 이 비즈니스를 경영하고 내가 이 비즈니스를 운영한 운영자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스스로 실행해야 됩니다. 어설퍼도 좋습니다. 하지만 항상 상담을 통해서 소통을 통해서 이걸 실행하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스스로 정확한 날짜와 시간과 장소, 그거를 토대로 초대를 하는 겁니다. 전화로 초대를 할 때는 간단한 대본을 통해서 초대를 해도 좋습니다. 그런데 전화로 할 때 유의사항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남이라고 하는 거는 어쨌든 이제 누가 성공하고 싶다는 야망을 가져야 됩니까? 상대방인 거죠. 추가 수업을 원하는 것도 상대방입니다. 이미 루비셀은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빅 비즈니스고요. 멋진 비전입니다. 화장품을 파는 방판에 우리는 비즈니스맨이 아니에요. 우리는 방판의 아줌마들이 아니에요. 멋진 비전을 통해서 전 세계에 나의 이 명함을 통해서 내가 가지고 올 수 있는 인쇄 수입을 가질 수 있는 비즈니스입니다. 그래서 추가 수입을 원하는지 경청을 하는 사람인지를 내가 한번 보는 거예요. 만남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보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마주 보세요. 그래서 그렇게 면접관처럼 면접을 한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회사와 제품명을 거론하는 거는 결단을 요구하는 단계는 아닙니다. 그래서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경청하는 자세로 그들을, 상대방을 한번 캐치해 보는 거, 그리고 그들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알아내는 거, 명단 작성, 만남, 초대, 사업 설명이 있습니다. 전화로 미팅을 초대할 때 6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막연히 전화를 열정이 받아서 하게 되면 실패할 확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6가지를 잘 실행을 하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 처음부터 시간을 제한하는 거예요. 통화가 길어지면 안 돼요. 상대방은 통화를 할 준비도 되어 있지 않은데 전화를 하자마자 막 본론부터 들어가는 분들이 있어요. 특히 경상도 분들은 성격이 급해요. 그리고 특히 한국 사람들은 어때요? 급한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전화를 하면 누구누구야, 내가 누구누군데 오랜만이지. 근데 전화할 수 있니? 내가 지금 어디 와 있는데 너랑 한 2분 정도 통화를 하고 싶더라 해서 그렇게 시간을 제한할 수 있는 거. 그랬을 때 상대방은 그 2분은 경청을 할 수 있는 자세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면 좋겠고, 두 번째, 상대방에게 칭찬하고 인사말을 전하는 거죠. 그냥 전화를 해서 막 우리는 비전을 알리는 거 잘못된 거죠. 내가 누군가에게 전화가 왔다 했을 때 어떤 멘트를 듣고 싶어요? 진수야, 잘 지내나? 인스타그램을 보니까 네 새아이 놓고도 너무 예뻐졌더라. 애 세면 놓고도 몸매가 예전 몸매랑 변함이 없더라. 이렇게 어떤 칭찬을 내한테 했을 때 나는 그 사람과 통화를 더 하고 싶을 것 같아요. 그런 인사를 통해서, 칭찬을 통해서 우리가 이어나간다면 기분 좋게 이어나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 전화를 건 이유를 설명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우리가 어땠어요? 전화를 건 목적을 설명하지 말라고 우리가 강요를 했지만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아침부터 1588 누군가에게 전화가 왔을 때 그들은 전화의 목적을 얘기해요. 고객님, 땡땡땡 고객님, 이러이러한 상품이 있는데 이렇게 했는데 전화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랬을 때 내가 그게 필요하면 그 시간을 낸다는 거죠. 그래서 전화 건 이유 설명. 진수야, 네가 너무 예뻐지고 한데 내가 전화 건 이유는 내가 지금 이렇게 쓰고 있는 제품이 있는데 네가 지금 예뻐지는 거지만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피부가 고민이지 않겠니? 그래서 간단하게 내가 지금 쓰는 소비에 대해서 설명하면 거기에 대해서 진수가 길을 열게 되겠죠. 나 안 그래도 애 3명 놓고 푸석하고 얼굴이 진 빠진 얼굴이 되어 있었는데 잘 됐다. 뭔데? 라면 그거는 내가 2분 정도밖에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한번 만나면 좋겠다. 라고 해서 그 목적을 던져주는 겁니다. 너무도 모르게 만나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거부 반응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나이가 들다 보면 상대방이 뭘 말하는지가 둘러 얘기해도 다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전화 건 이유를 설명한다. 넌지시. 네 번째, 상대방이 내가 찾고 있는 조건에 부합되는지를 판단하는 거죠. 이렇게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했던. 그리고 다섯 번째는 상대방이 갖고 있는 불안과 염려를 제거하는 겁니다. 진수는 그렇게 전화를 받았어요.
그런데 미경이가 나한테 제품 하나 팔려고 전화하는 거 아닐까? 불안할 수도 있겠죠. 갑자기 뜬금없이 3개월 전에 전화했던 친구가 갑자기 전화가 와서 칭찬을 하고 뭔가 이유를 하고 뭔가 자기 소비를 얘기해 줬을 때 불안할 수 있겠죠. 그럴 때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그걸 제거해 주는 거예요. 진수야, 이 제품은 뭐 좋아가지고 니한테 뭐 전달하려는 게 아니라 소비하고 있으니까 너무 좋더라. 그리고 너랑 차도 한 잔 마시고 싶었는데 이 계기를 통해서 그냥 내가 한번 너를 만나고 싶다. 그렇게 우리가 불안, 그리고 뭐 쓰던 제품이 있으면 써도 되지만 조금 더 다른 제품이더라. 뭐 그렇게 우리가 편안하게 있잖아요. 판매하는 게 아니라는 거를 조금 더 제거해 주는 거예요. 대화를 통해서 부드럽게, 은근히. 알겠죠? 그리고 6번째는 미팅 참석 날짜를 정하는 거예요. 그럼 진수가 이제 고민이 있는 거예요. 이 친구가 소비하는데 하나를 썼는데 되게 보습이 된대요. 근데 나는 그걸 찾고 있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내 염려를 조금씩 제거해 주는 거예요. 너도 소비하는데 한번 밥 한 끼 먹으면서 뭐 밥 먹어도 좋고 뭐 근황 물으면서 우리가 만나보자. 편하게 만날 때 약속. 진수야, 목요일이 좋겠니? 라는 것보다는 항상 2개. 목요일이 좋나 아니면 토요일이 좋나? 어떨 때가 좋을까? 이렇게 제시했을 때 진수는 거부를 못해요. 하나를 제시했다면 나 그날은 안 돼 라고 하겠지만, 목요일이 좋나 돌아오는 주말이 좋아 했을 때는 나 목요일은 그렇지만 주말은 시간이 괜찮은 것 같아. 그래, 가볍게 차 한잔이나 하자 라고 날짜가 정해질 수 있기 때문에 항상 날짜는 2가지를 제시하는 게 좋다. 그렇게 해서 이 6가지의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순서대로 내가 대본을 만들어 놓고 전화 통화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화로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걸 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브릿지 역할, 초대까지가 안 되더라는 겁니다. 5가지입니다. 첫 번째, 회사와 브랜드 이름을 언급하지 않는다. 너무도 들뜬 마음에, 너무도 열정으로 우리가 루비셀이 있는데, 토탈솔루션인데 너무도 많이 언급을 하는 거예요. 그럼 상대방은 그걸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저는 그렇습니다. 상대방이 궁금할 때까지 궁금증을 유발하고 끊어주는 거예요. 회사 브랜드 이름을 먼저 언급하기 전에 궁금하게 만들어 주는 거죠. 그리고 분위기라고 하는 건 그 사람이 지금 애를 케어하고 있고 설거지를 하는데 나는 열정이 생겨서 이런저런 얘기를 한다? 그것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피했으면 좋겠고, 2번째입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사업 설명을 하지 않기. 내가 지금 이걸 들어서 너무도 부품한데 이거를 전화를 통해서 그 상대방이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도 않는데 내 식대로 무조건 사업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러지 말고 그것들을 궁금하게 해서 우리가 초대를 해서, 그리고 실전에서 피드백으로 대면 사업으로 통해서 그걸 전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3번째는 프로스펙터 설득하지 않기입니다. 설득을 하게 되면 거부 반응이 있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가 전화로는 그런 것들을 무리하게 하지 않는다. 4번째, 속이거나 강요하거나 억지로 미팅에 데려가지 않는다. 우리는 둘러 얘기해도 다 압니다. 눈치가 백단인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살면서 는 게 있어요. 직감, 느낌. 이 감이라는 게 무시 못 하겠더라고요. 이게 안테나처럼 촉이 딱 서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너무도 속이고 억지같이 꾸미지 말고 넌지시 던져 놓는 거예요. 던져놨을 때 진수는 피부에는 관심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친구가 피부에 관해서 좋다는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한번 만날 수 있게 넌지시 던져보는 거죠. 5번째는 이 커다란 기회를 싸구려로 만들지 마는 거죠. 하나만 내가 이 사업을 했는데 니 하나 사줘? 뭐 해줘? 우리는 구걸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소비를 하고 있는 소비자에게 브랜드를 체인지시켜서 그 가치를 통해서 소비가 소득이 되고 그 소득이 자산을 쌓게 하는 멋진 비즈니스입니다. 내가 이때까지 소비자로 남았지만 어떠한 제품도 나에게 자산을 쌓게 해주진 않았어요. 루비셀은 가능했어요. 내가 늘 쓰는 소비, 루비셀의 브랜드를 체인지했는데 그 소비가 소득이 되고 그 소득이 지금 자산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멋진 아이템이기 때문에 절대 구걸하는 것은 금지입니다. 6번째, share the plan입니다. 사업 설명입니다. 나답게 하시면 됩니다. 공유하면 됩니다. 어떻게? 플랜, 계획을 공유하고요. 프로덕트, 제품을 공유하고요. 누구에게? people, 사람들에게 share the 3P, 공유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중에서 저는 항상 마이 스토리를 넣습니다. 사업 설명 목적과 방법입니다. 사업 설명을 하기 전에 우리가 제일 필요한 건 뭐냐? 내 식대로 하는 마이웨이입니다.
마이웨이를 하지 않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될까요? 스폰서와 피드백을 해야 됩니다. 사업 설명 전에 스폰서와 정말 진솔한 피드백을 하시고 상담을 한 다음에 그것들을 사업 설명으로 이용하면 됩니다. 첫 번째, 있는 그대로 모습으로 정확히 보여주는 겁니다. 저는 항상 상대방을 만날 때 설득을 하지 않습니다. 저의 마이스토리를 소비자에게도 사업자에게도 제가 제 마이스토리를, 제 얼굴이 불편해서 이 제품을 썼지만 소비가 소득이 되고 자산이 됐더라. 그리고 내가 기존의 사업이 꿈이었는데 기존의 사업을 그만두고 내가 이 일을 하는 이유. 그래서 나의 마이스토리가 나의 플랜이 되더라는 거죠. 그렇게 내가 나의 꿈을 보여주면서 지금 그 꿈들이 실현 가능성이 되더라. 그래서 그 꿈이 나만큼 실현 가능성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보여주면 될 것 같고요. 다음번 만날 약속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가 오늘 미팅한 게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의 목적은요, 그 다음 단계를 이어나가야 돼요. 그러려면 반드시 약속을 정해야 됩니다. 그걸 잊지 마시기 바라고요. 네 번째는 나의 열정을 유지시키는 도구. 그리고 다섯 번째는 3개월 안에 100명에게 쇼더 플랜을 하는 겁니다. 제가 이 사업을 하면서 말이 너무도 많이 늘었어요. 누군가는 입에 모달을 달았다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20대 전에는요, 말이 정말 없었어요. 말을 안 하고 글만 쓰는 어떤 소녀였거든요. 근데 이러려고 제가 지금 말을 많이 하는가 봐요. 말을 아꼈더니 말이 막 나오는데 중요한 거는 제가 전달하고 계속적인 쇼더 플랜을 했더니 나의 것이 되고 그 나의 것들이 경험이 돼서 그게 내 쇼더 플랜의 능력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하고 못하고가 없습니다. 스폰서 상담을 해서 3개월 안에 100명에게 쇼더 플랜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매일 그런 플랜 속에서 자유의 종소리, 경제적인 자유, 시간의 자유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섯 번째, 사업 설명 후 반드시 뭘 해야 될까요? 자료를 전달해야 됩니다. 초대를 한 그에게 다시 한번 그 사람이 돌아가서 볼 수 있는 자료들을 전달하는 거죠. 그러려면 우리가 그 초대, 만나기 전에 충분히 사업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가지고 그걸 전달을 해서 그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약속을 잡는 걸 이어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곱 번째는 현실 점검은 나에게, 꿈과 비전은 상대방에게. 제가 루비셀 비즈니스를 하면서 Y를 한번 점검해 봤지만 루비셀 앞으로존에서의 그 어떤 수단도 어떤 직급의 Y도 제가 있겠죠. 근데 그런 Y를 통해서 직급을, 수단을 통해서 제가 나의 가정에 윤택한 또 Y가 있고요. 또 전세 예정인 또 Y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요즘에 현실 점검 시트지라고 나오잖아요. 그걸 제가 체크를 한번 해보면은 내가 5년 전과 5년 후를 비교했을 때 청사진으로 다시 돌아간다고 생각하면 저는 아직도 의류 사업을 하고 있고 매니아가 되어 있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누군가에게 현실 점검 시트지를 할 때 저의 마이스토리를 넣어줍니다. 직업관도 저의 마이스토리, 현실 점검도 저의 마이스토리. 그렇게 넣어주면서 상대방에게 5년 뒤에 당신의 모습 3가지 갖고 싶은 거를 체크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본인이 체크하더라고요. 체크를 하는데 그렇게 다 했을 때 직업은 이런 게 다인 줄 알았다. 우리가 자영업으로 나는 시작을 했지만 어찌 보면 이거는 물통 사업이 아니라 시스템 구축 사업이더라 라는 마이스토리로 나의 현실 점검을 계속 풀어나가게 되더라고요. 그랬을 때 귀에 잘 들어오더라고요. 그렇게 계속적으로 매치를 하고 제가 요즘에 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그 현실 점검에 날짜를 기록하고 상대방의 이름을 적어줘요. 그리고 제가 말씀을 드리죠. 5년 뒤에 당신이 체크했던 3가지가 지금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겠지만 나를 통해서 앞으로존 비즈니스를 통해서 이 시스템 속에서 당신이 5년 뒤에는 나와 같이 이 3가지가 80~90%는 반드시 이루어져 있을 겁니다. 5년 뒤에 다시 현실점검 시트지를 한번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라고 헤어져요. 그러면 그분은 소중하게 다루더라고요. 그래서 꿈과 비전은 상대방에게, 그리고 현실점검은 나에게 지속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사업 설명안의 구성입니다. 내가 사업하는 이유가, 오픈마인드가 필요하겠죠. 그리고 나의 현실 점검과 뜨림 빌딩, 내가 왜 이 사업을 하는지 그런 것들을 설명할 때 구성으로 넣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 사업의 개념입니다. 우리의 사업은 뭐예요? 쉐어, 공유입니다. 우리가 쓰고
좋으니까 그것들을 소비자를 통해서 공유를 해요. 나 혼자서 공유를 하면 많은 명단을 확장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소비자가 제품이 좋아서 소비자가 매니아가 돼서 공유를 하면 많은 인파들이 나에게 몰려오겠죠. 나 혼자의 사업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제품력으로 소비자는 매니아가 되어 있습니다. 그 매니아도 공유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나의 아웃트리 라인에서 많은 인파들이 그들을 통해서 많은 고객들이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소비가 어떻게 돼요? 소비자에게도 소비가 소득이 되고 소득이 자산이 되는 시스템입니다. 이런 것들을 설명할 수 있는 안 구성에 넣어주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네 번째, 획기적이어야 됩니다. 회사와 제품, 우리는 타사와 다른 점이 있죠. 자체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자체 시스템을 돌리고 있고 R&D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8년 전과 8년 후가 같더라면 우리는 지금 뒤처져 있겠지만 지금은 더 심쿵하지 않습니까? 그죠? 1월에 마곡단지에 또 우리의 앞으로전에 또 멋진 비전이 설립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8년 동안의 성장들을 통해서 우리가 8년 동안 회사가 성장하는 것들을 잘 빠르게 인지해서 뭘 해야 되느냐? 그걸 인지해서 그 성장되는 것들을 공유만 하면 돼요. 회사는 제품을 만들어내고 새롭게 성장을 하고 있고 계속적으로 지향적으로 케이스며 모든 것들을 회사가 하고 있고 내가 하는 거는 뭐죠? 그런 것들을 빠르게 인지해서 내 것으로 만들어서 나는 질 높고 퀄리티 있게 공유하는 사업입니다. 공유만 하면 나의 영원한 판권으로 인쇄소득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유통과정과 그 변화, 프로슈머의 개념을 잘 이해하시면 됩니다. 소비자로부터 소비자 가격이 있습니다. 중간에 도매인들의 가격이 플러스가 돼서 결국 소비자 가격이 되는 거죠. 그런 원리들을 프로슈머는 내가 소비자가 되고 내가 생산자가 돼서 그런 것들에 어떤 인쇄소득도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소비자 가격이 저렴할 수밖에 없는 이유지만 제품의 질은 최상급이라는 얘기죠. 제품의 질이 높아야 구전으로 광고를 알릴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섯 번째, 수익 구조입니다. 공정하고 노력하는 겁니다. 수입의 역전입니다. 인쇄소득입니다. 앞으로 좀 루이비스에서 가온 패밀리 중에 제가 보상 플랜의 여왕이라고 명칭이 되어 있는데요. 저는 숫자의 1도 모르고요. 수학은 너무도 저는 거리가 멀었어요. 그런데 통장에 돈이 딱딱딱 꽂히니까 바로바로 이게 이제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어떻게 하면 잘 보상을 풀까라고 들여다본 5년 동안 공정하더라고요. 우리의 보상 플랜이. 그리고 시작한 사람이 먼저 가는 게 아니에요. 집중하고 지금 시작해도 집중하고 노력하고 집중하고 대가 지불하고 집중하고 시스템에 접속한 사람 순으로 수입이 역전이 되면서 빅 보너스를 얻는 수익 구조입니다. 그거를 사업 설명 구성안에 넣어주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일곱 번째, 루비스의 사업 비전은 뭡니까? 지금 나가보면은 너무도 힘들어요. 어디가? 자영업자들이요. 그리고 같은 직종에 몰려있는 자영업자들은 왜 힘드냐면 그들이 죽어야 내가 살거든요. 미용실이 죽어야 내가 살고 그들의 소문이나 안 좋은 점들을 얘기했을 때 나에게 고객이 더 형성되는 수익 구조지만 우리는 윈윈 비즈니스입니다. 파트너를 도와서 그들을 성장시키면 같이 상생하는 빅 비즈니스예요. 저하고 성격이 제일 맞는 것 같아요. 저는 누군가를 후원해서 그들이 성장됐을 때 가장 많은 쾌락을 얻게 되더라고요. 제가 지금 앞으로전 루비스를 5년 동안 견뎠던 힘 중에 하나는 제가 사회 속에 나갔다면 특히 여자들이 많은 곳에서는 서로 앞에서는 이렇게 있지만 뒤에서는 또 그쵸 다른 얼굴 그리고 서로 안 좋은 점을 공유하고 그런 것들이 저는 굉장히 힘든 스타일이긴 한데 여기서는 당신의 성공을 정말 진심으로 바라는 그리고 우리 상위 스폰서님은 또 내 성공을 바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윈윈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이런 성공 시스템이기 때문에 저는 진짜 멋지게 후원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모든 구성들을 사업 설명에 넣어주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사업 설명 시 유의할 사항을 한번 10가지 그냥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부부는 동시에 설명을 하세요. 왜냐하면 저도 제가 듣고 싶은 말만 남편에게 전달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나이가 들고 애기 3명을 놓고 보니까 이 인지도가 조금 흐려져요. 그래서 같은 곳에서 같이 듣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이 부부들이 싸움도 없어요.
그래서 어쨌든 부부 사업자는 동시에 듣는 걸 원칙으로 하고요. 두 번째, 시스템대로 동일한 방법으로 하는 거예요. 매번 변화를 하면 안 됩니다. 시스템대로 동일한 방법. 세 번째, 사업자의 자세를 갖추는 거죠. 내가 이런 멋진 비즈니스를 하는데 캐주얼 복장에 링기 고리에 백 파마를 하고 있다. 신뢰가 쌓이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자세, 외적 자세는 빠르게 변화를 하셔야 된다. 네 번째, 여러 사람에게 동시에 사업 설명을 하지 않기. 다섯 번째는 사업 설명은 대화체로 하기. 대화로 서로 주고받는 거예요. 여섯 번째, 전화로 사업 설명은 하지 않는다. 일곱 번째, 부정적인 말은 하지 않는다. 말은 곧 시가 됩니다. 말은 말의 부자가 돼야 됩니다. 말로써 우리는 그 기운으로서 모든 게 현실이 돼요. 말 조심해야 돼요. 진짜로 씨를 부린 대로 현실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나의 부정적인 말은 절대 하지 않고 우리는 말의 부자가 되도록 노력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덟 번째, 사전 동의 없이 홈미팅에 초대하지 않기. 아홉 번째, 여유 있는 자세로 당장 나타나는 반응에 크게 개의치 하지 마세요. 문제점이 해결해도, 문제점이 발생돼도 여유로운 프로다운 그런 모습으로 아마추어지만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열 번째, 사업 설명 직후 자료를 전달하고 제품을 전달해야 된다. 인포메이션 팩이라고 해서 그들에게 사업을 전달했을 때 우리가 그 뒤에 액션은 뭐냐? 지금 당장 쓸 수 있는 인포메이션 팩도 한번 전달을 해야 될 것 같다. 네, 이렇게 해서 10가지의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이렇게 사업을 전달해서 뭐 실버든 그리고 에이전트든 뭔가를 했다. 그러고 나면 또 새로운 사람을 찾나요? 자꾸 웅덩이를 파나요? 우리가 방문 판매를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에게 지속적인 후원을 해야 돼요. 어떻게? 홈미팅으로. 우리는 우물 깊이를 파야 됩니다. 나의 인맥으로 계속 내가 스스로 인맥으로 내가 추천을 해서 웅덩이를 만들면 되는 사업이 아니에요. 저는 3명의 지인으로부터 이 우물 깊이가 파졌어요. 뎁스를 파다 보면 6대까지 가지 않습니다. 6대까지만 가면 대통령도 만나고요. 연예인도 만나요. 저는 한 4번째에 연예인 그러니까 중년 배우죠. 땡땡 또 뿌림을 받았고 전달도 했어요. 내 인맥은 아니지만 그렇게 하려면 뭘 해야 되느냐? 홈미팅을 주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뎁스를 후원하는 효율적인 방법이 홈미팅입니다. 그리고 사업 성장을 빠르게 시작할 수 있는 거죠. 매우 중요한. 그래서 홈미팅은 빠르게 진행을 한다. 그리고 세 번째, 홈미팅을 주재하는 자신이 리더로 성장하는 밑거름이 되는 게 미팅입니다. 그래서 홈미팅의 의의는 매우 중요한 사업 성장의 열쇠고요. 두 번째는 뎁스를 후원하는 효율적인 방법이고요. 세 번째, 홈미팅을 주재하는 자신이 리더로 성장하는 밑거름이 되는 게 홈미팅입니다. 제가 홈미팅을 통해서 저 스스로 한번 주최를 해보겠다라고 한 그 시점부터 제가 엄청 많은 성장을 했어요. 의지를 하지 않으니까 제가 그 전날 그리고 강의를 들을 때 어떤 모습에도 제가 영원히 있게 듣게 되더라고요. 근데 누군가의 의존으로 그 미팅에 참가만 한다면 어떨 때는 영혼 없이 시스템에도 들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자신이 리더로 성장하는 가장 기본적인 게 홈미팅이라고 봅니다. 홈미팅의 요령입니다. 13가지 요령을 그냥 간략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날짜 선정을 하고 2주 전에 적어도 날짜를 선정합니다. 그리고 2주 전에 날짜를 했다 하더라도 2, 3일 전에 다시 한번 체크를 하셔야 돼요. 두 번째는 한 사람보다는 두 사람이 좋겠죠. 그래서 초대한 사람에게 한 분을 더 초대할 수 있게 2배수 초청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홈미팅이 처음 하는데 너무 큰 자리에서 너무 넓은 공간이 아니라 자리는 적게 배치해서 우리가 단합이 잘 될 수 있게 그렇게 배치하면 좋겠고, 네 번째, 집중할 수 있는 거는 뭐냐? 이렇게 우리가 아줌마들이나 이렇게 모여 있다 보면은 노닥거리다가 갈 수 있어요. 그래서 뭔가 판서할 수 있는 화이트보드를 설치해 준다면 2, 30분만 해도 집중을 할 수 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주변을 정리해야 되고요. 여섯 번째, 홈미팅이라고 해서 집에서 입는 옷차림으로 우리가 해야 될까요? 절대 그러면 안 되죠. 홈미팅이지만 나는 비즈니스 오너. 그래서 나의 복장, 그리고 상위 스폰서의 복장,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을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고, 일곱 번째는 강사에게 지금 오늘 하실 수 있는 강사에게 이 모든 자리들을 정보들을 제공해 주면 월등히 홈미팅을 했을 때 효율적이다. 여덟 번째는 사업 설명보다 빠른 시간에 초대를 하는 거죠.
그렇게 초대를 해서 시작하면 좋겠고, 9번째, 미팅 시작 전에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그렇게 초대를 해서 우리가 사회자, 호스트, 볼 수 있는 사람을 정해서 시작 전에 우리는 전략을 세워야 됩니다. 지금부터 초대할 사람들에게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전략을 상위 스폰서와 강사님과 전략을 세우셔야 돼요. 그렇게 했을 때 멋진 홈미팅이 시작이 됩니다.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고, 그렇게 11번째는 강사의 사업 설명을 잘 듣는, 경청하는 환경이 중요하고요. 12번째는 강사가 모든 걸 종료했어요. 그랬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일어나야 될까요? 그 다음 지속적인 홈미팅을 하기 위한 만날 약속을 정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홈미팅의 요령 13가지를 인지하셔서 우리가 홈미팅이 어렵진 않습니다. 한 사람이든 두 사람이든 세 사람이든 그 사람의 뎁스를 후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빠른 성장이 될 수 있는 홈미팅을 주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빠르게 달려온 것 같아요. 어떻게 도움이 많이 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부의 격차보다 꿈의 격차가 중요하고요. 낭만적인 성공은 없습니다. 우리가 성공을 한 사람들의 발자취를 보면은요, 낭만적일까요? 구슬프고요, 억울하고요, 슬프고요, 그리고 다시 일어서야 되고 좌절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미 성공을 하고 보니 그 모든 과정이 낭만스러운 거죠. 그래서 우리도 낭만적인 성공이 없지만 성공을 해서 그 모든 과정들을 낭만스럽게 만들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행운 월드와이드 여러분들, 행운 월드와이드 시스템은 성공자가 만든 정말 기본적인, 그리고 성공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여기에 플러그인 하셔서 우리가 꿈꾸는 에브리데이 크리스마스, 매일매일 크리스마스 같은 탑리더님이 외치는 그런 날들이 되셨으면 좋겠고, 앞으로 그리고 더 멋진 삶을 위해서 우리가 작은 성장을 쌓으면 큰 성공이 됩니다. 누구나 사업은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아무나 성공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그 아무나가 되지 않기 위해서 시스템 접속하시고요. 그리고 제가 이 시스템 속에서 3강까지 달려왔는데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운 월드와이드 여러분들, 그리고 그리고 우리의 꿈을 위해서 함께 우리가 달렸으면 좋겠고, 그 꿈을 진심으로 응원드립니다.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